네, 경상북도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초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부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그 의지를 거듭 표방하고 있는데요. 저출생 극복의 의지와 핵심 전략들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저출생 문제는 범국가적인 사안일 만큼 최대 현안인데, 자, 우리 경북이 선봉에 선 이유 뭘까요? 예, 경북이 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했잖아요. 네, 또 화랑 정신으로 삼국통일하고 또 선비 정신과 호국 정신으로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네, 그 경상북도 위기 때마다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앞으로 핵전쟁을 걱정하는데 저는 핵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모범을 보여서 전국에 확산시켜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인구가 1.0 이하로 날아간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인구학자들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측대로 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경상북도에 나서야 된다. 과거의 경험들도 있고 네, 또 정신도 우리가 나라를 바꾸는 정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북에서 나서자. 이래서 제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을 확산시키자.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부부들, 특히 직장인들 부부들이 많은데 직장 내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 퇴근 돌봄 이런 시책들 당장 시행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가요? 예, 우선에 이제 우리가 왜 대책이 뭐겠느냐. 아까 방금 30대가 반이 결혼 안 했다. 네. 안 한 이유가 가장 큰 게 결혼하면은 집이 있어야 된다. 과거 우리 결혼할 때는 새 방 살았어요. 단칸방에. 예. 지하 방칸도 살고. 네. 저는 사글세 살았는데 요새 젊은이들 사글세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요새는 무조건 집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것도 아파트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한 이유가 가장 큰 게 집 문제. 집 문제. 그다음에 결혼해가 가장 큰 문제 아기를 키울 힘이 너무 든다. 그래서 양육비. 양육비 말고도 집에서 내가 아기 하나 키우는데도 요새 젊은이들이 포시락기 커서 그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쉽게 키워주고 안전하게 키워주느냐. 예. 딱 두 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집, 그다음에 아기 키워주는 거. 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혼하면은 집을 사줄 수는 없고 네. 빌려주는 거. 이거는 하겠다. 네. 월세를 지원해 주든지 전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네. 근데 아기를 놓으면은 옛날에 그 동네에서 아기 키웠잖아요. 네. 사회자분들도 그 나이 되면 동네에서 컸을 그러죠. 가능성이 예. 온 마을이 키우고. 그래서 동네에서 키워주자. 왜냐하면 요새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1층 아니면 상가 1층 이런데 거기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요. 출근하면서 아기 맡겨놓는 거예요. 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야들을 전문가들이 키워야 됩니다. 네. 전문가들이 0세부터 2세까지 또 3세부터 5세까지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반 그 초등학교 고학년반 이래서 방마다 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동네에 와서 애들을 키우면은 쉽게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전업주부다. 그럼 애기 혼자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애기를 오늘 보다가 그 돌봄센터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 그 가서 노는 거예요. 휴대폰도 좀 보고 애기는 전문가들이 좀 봐주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놀잖아요. 그렇죠. 놀면은 쉽게 하면 전업주부가 와서 놀고 있으면 여기 아기를 데려난 엄마들이 직장인의 엄마들이 마음이 놓입니다. 네. 자기 아도 보지만은 다른 사람 애들도 감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저는 수당을 좀 줘야 된다. 또 이제 경로당을 만들어 놓고 경로당에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 그 안에도 뭐 종사자 그
할머니들 중에서도 네, 네. 정말 관심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새 젊은 엄마들이 할머니가 그냥 막 보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아하. 그 위생 관념 딱 정확하게 그렇죠. 해서 이어서 놀아라. 음. 놀면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할머니가 아기를 봐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사람은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막 아기들이 막 토하려고 헥헥거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옆에서 다 경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고 그렇죠. 등 한번 두드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래서 그런 할머니들도 정서도 와서 좋아지고. 놀고 예. 그럼 놀면은 또 수당 좀 드리고 그다음에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동네에서 캐야죠. 초등학생은 자기들끼리 나서 운동 시설도 만들어 놓으면은 뭐 거기서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또 여기서 같이 관리가 되고 네. 그러면 동네에서 애를 키우는 그 저 동네 우리 동네 돌봄센터, 돌봄. 예, 우리 우리 동네. 동네 돌봄 마을. 다 같이 크겠네요. 어쨌든 그래. 돌봄과 주거가 이제 동시에. 그렇지. 그래서 학교에서 뭐 늘봄 뭐늘 봐준다, 8시간 봐준다.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가서 하루 정도 있으면 지겹잖아요, 사실. 네. 집에 왔다가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음. 동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이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솔직히 집에 와서 애기 봐주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380만 원, 400만 원 줘야 됩니다. 네. 우리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봐주면 나라에서 다 키워줄게. 네. 이게 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회자 들어보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놓이죠? 예, 아, 예, 네. 예. 놓을 것 같습니다. 자, 지사님께서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자 이러면서 전 부서의 그 아이디어를 공모했지 않습니까? 이 시책들도 그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는 게 248가지가 있는데 네.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게 뭐냐 이것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특히 내가지고 경북에 맞는 것.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한 72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우 그렇게 많습니까? 72개 바로 왜 할수 이제까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돈이 드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방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그 돌봄 센터를 다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구입하고 임금도 그다음에 줘야지. 지금 있는 그나마 어린이집, 유치원 그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분들 다 흡수를 해야 돼요. 그분들 공간을 이용을 하고 흡수를 하고 그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대신에 저는 0세에서 2세까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네. 아기는 0세에서 2세까지 아기는 돌봐주는 사람이 바뀌면요. 네. 전두의 발전이 안 되는데 비인지 영향이 커지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불안해진다 이 사람. 그 이혼한 부부들이 그 몇 개월씩 나눠서 보자. 네. 그러면 그 아기를 내가 석 달 보고 또 저어서 석 달 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애가 굉장히 혼란상이에요. 혼란상. 네. 그래서 그런 거 전문가들이 정말 잘 볼 수 있게. 저는 0세에서 2세까지 아기를 볼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그것도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오면은 대학 교수만큼 더 월급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바뀌도록. 네. 그 엄마들이 굉장히 안정이 되도록 이런 전문가답게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다. 자, 이게 정부나 정치권도 이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상북도가 먼저 선봉에 나섰으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이 요구가 되고 또 보여줄 텐데 어떻습니까, 지사님?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모범 모델을 만들고 또 구미 같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모델로 네. 또 농촌은 농촌 모델로 집이 띄엄띄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모이질 못하잖아요. 네. 그런 데는 또 그러는 대로 방법을 집에 가서 봐주는 방법 안 그러면 차로 그 모시고 어린애들을 모시고 와서 보는 방법 네. 이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곧 시작할 텐데 네.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은 경상북도에 가서 애기 키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애기 자 결혼하면은 집 구해줘. 결혼하가 애기 놓으면은 다 경상북도 다 키워줘. 그러면 경상북도에 사람이 모이들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되겠느냐? 일자리 마련해줘.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구미 같은데 반도체 클러스터도 만들고 특화단지 만들었잖아요. 네. 포항에는 또 2차 전지 전지 특화단지 만들고 또 산업단지도 지금
그 경주의 SMR, 네. 그 울진의 수소, 또 안동의 바이오, 네. 그래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옵니다. 일자리 만들어서 결혼하면은 아기 놓으면 다 키워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 경상북도가 다시 인구가 1등 되는. 경상북도는 원래 이 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인구 통계가 잘 없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인구 얼마인지 모릅니다. 대충 한 100만씩 안 살았겠느냐 네. 추측. 그다음에 고려 한 300만 살았을 거다. 조선은 초기 500만, 일제 합방될 때 한 1600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말씀하시죠? 그렇죠. 전체 인구 그랬을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48년도에 49년도 인구 통계 처음 냈어요. 네. 그러니까 2016만 남한만 2000. 16만 명. 그중에 경상북도 321만 1등이고 네, 네. 서울이 얼마냐? 144만 명. 아, 예. 우리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인구를 5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1966년도 그때 통계를 냈더라고요. 내는데 우리가 서울보다 70만이 많았습니다. 66년도까지. 66년. 그 70년도 통계를 내니까 서울이 90만이 더 많은 거야. 역전이 됐군요, 그때. 그때. 그래서 70년이 바뀌었으니까 네. 저는 다시 이제 우리가 1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경북은 대구 경북 합쳤는 겁니다. 대구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주권. 대구 경북 합체가 다시 1등 되는 그게 한 뺏겼는지 1등 뺏겼는지 100년 2070년 100년 만에. 100년 만에.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 이러한 같은 애기 돌봄. 네. 그러면 경북에서 하면 애기도 많이 나올 거고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제일 큰 게 주택이라고 생각해요. 주택. 경상북도는 천년주택 포럼을 만들어서 청년이 아니고 천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자. 1000년. 예.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처럼 600년 된 마을들이 아주 있잖아요. 아, 예. 이 천년 가는 집을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 지금 한 8군데 지금 준비가 곧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곧 풀린다고 봐요. 특히 비수도권에 집을 하나 더 사는 거는 세금 중과세 안 매기겠다. 그러면은 이 집이 그래 안 비쌉니다. 우리는 5억 내지 6억 하면 집을 단독주택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풀리면 여기 집을 다 사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채 집을 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년 있으면 우리 재건축 다 해야 되는데 수도권 그 많은 집 아파트 재건축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50층 지났는데 재건축하려고 하면 100층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인구는 좀 줄어들고 그때 우리 단독주택에 많이 사람이 올 거고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가면은 이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 드론 같은 걸로 출퇴근합니다. 어디 일자리가 부산 정도 있어도 30분 만에 갑니다. 그래서 주거는 여기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경상북도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기간이 될 거다. 그중에 가장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애기 나가 키우기 좋은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북에 과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경북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두 합심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많은 정책이나 이런 전략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자리를 좀 빌어서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죠. 자 이제 전쟁을 치르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 전쟁 자금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추경도 해서 빚도 내고 네. 투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투자를 하는데 이 나라 예산, 우리 도나 또 시군 그 예산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민 한 분, 국민 한 분이 만 원 이상 내기 운동을 좀 하자. 만 원. 옛날에 금모으기 이런 거 해봤잖아요. 아, 예. 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 원 이상 내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도민 시민들께서는 좀 만 원 이상 동참해. 이걸 공동 모금회에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좌로 내면은 자기 또 세금이 다 네네.
환수해 줍니다 세금으로. 그래서 많은 이상 내기 운동을 벌이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애기들을 거기서 모아놓으면은 이동 수단, 제가 이제 의용소방대, 자율방문대 이런데 애기들을 좀 어디가 이동시키죠. 학교에서 집에까지 올 때 누가 데리고 오겠느냐. 부모는 다 직장 가고 없고.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서 온 도민이 나서서 애를 키우는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 정신을 같이 가고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아이디어 내서 어떻게 가겠다. 외국의 사례는 뭐냐? 우리가 걱정한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로 이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럽 그런 나라들이 1.5를 평균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출산율. 우리보다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우리는 2.1까지 되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1은 일단 넘기고 출산율 1은 넘기고 유럽처럼 1.5를 가고 다시 2.1 또 그 이상 옛날에 우리 60년대는 6명씩 낳았어요. 60년대. 네. 80년대는 4명씩 낳았고 지금은 0.7명. 그래서 이거를 경상북도에서 시작하는 왜 경상북도냐? 우리가 살아있는 정신이 있다. 과거에 새마을 정신, 호국 정신, 선배 정신, 화랑 정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공동체 정신. 예. 공동체가 아기를 키우는. 그러다 보면요. 저는 이 상상을 해보면 아파트가 지금 이웃집도 누군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아기를 여기 돌봄센터에 데리고 나왔다. 다른 엄마가 이 아기 엄마가 내려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아 잘 놀더나 안 울더나 이래 물어도 뭐 친해질 거 아닙니까? 내 아를 봐주는데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파트에 이웃 사촌도 모르고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서로 잘 알게 되고 또 내 아가 없지만은 그 동네에서 돈을 내 가지고 아를 키워주는 모금해 가서 애를 키워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경상북도 앞장서겠다. 네. 어떻게 들어보면 어떠세요?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될것 잘 같아요. 돼야죠. 말은 모금. 예. 네, 그럼 예. 지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